자, 1교시 수업 시작할게. 오늘은 고등학교 학교 배정 때문에 결석자들이 많지. 무더기로 결석이라서 영상을 찍습니다. 자, 지난주에 열효율 했고 그 숙제 좀 해봤지. 별로 안 어렵지. 열효율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렵지. 열효율은 하나도 안 어려워. 그래서 내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문제만 몇 개 좀 어려운 거 좀 풀어볼게요. 지난주에 조금 풀었던 게 있으니까 여기 됐고. 페이지, 야 승아야, 페이지 90페이지에 20번, 21번 여기 지난주 나랑 했나? 엊그제? 네. 거긴 했지? 됐고, 그러면은 여기 다음에 쭉 넘어가서 97페이지부터 할 차례지. 맞지? 그리고 96페이지는 내가 풀어줬지. 이거 풀이 길다 하면서. 오케이. 자, 얘들아, 페이지 97페이지. 자, 여기 동영상 보는 친구들은 어차피 동영상을 볼 거잖아. 그럼 집에서 이거를 꼭 숙제를 하고 풀었으면 좋겠어. 숙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뭐 풀이 과정 봐봐야 뭐 도움은 되겠지 당연히. 근데 그 어떤 효과가 월등히 줄어지니까 어차피 동영상 보는 거 꼭 숙제를 한 상태에서 이 풀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2번을 먼저 풀어볼게. 2번. 내가 지금 풀을 게 2번하고 4번 이렇게 두 개를 풀어볼 거야. 다 풀을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2번하고 4번 두 개를 풀어볼게. 너 여기 풀어놓은 봤냐 여기? 못 풀어봤어? 응? 그럼 다른 거는? 주인은? 이거는 못했어? 시간 없어서? 다시 얘기하자면 동영상 보는 친구들은 97페이지부터 해서 꼭 풀고 영상을 봐. 제발 부탁이야. 니네 위에서 하는 얘기니까. 자, 97페이지 넘버 2번 먼저 볼게요. 97페이지 2번. 자,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플러스 손실이 있을 땐 또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손실이 있을 때 다름이 없어. 그냥 손실이 있으면 그냥 그만큼 빼주면 되니까. 그렇게 내용 자체가,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자, 왼쪽에서 잘 봐봐. 어떤 애가 정지해 있다가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위치 에너지를 가지겠지? 그래서 얘가 여기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 있던 애가 여기 왔을 때는 에너지 전환으로 보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이 상태에서는 그럼 바닥에서는 무슨 운동을 해? 등속도 운동을 하겠지. 당연히. 근데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데, 가다가 이제 마찰 구간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에너지 손실이 생기겠지. 그래서 손실 에너지를 보통 그렇게 W 워크, 마찰에 의한 손실이다. 그래서 보통 W 워크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구간을 지난 다음에는 에너지가 줄어들어 있겠지. 그 줄어드는 에너지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서 용수철을 압축시키는 거야. 그래서 용수철을 압축시켰어. 그래서 용수철을 얼마나 압축시켰냐 했더니 용수철을 0.2m, 즉 델타 X를 0.2m 압축시킨대. 그러고서 얘가 용수철을 압축시키기 전에 이제 마찰 구간을 바로 지난 직후에 속도가 2m/s야. 그리고 용수철의 탄성 개수 K는 100 Nm/m라고 주어져 있고. 자, 여기까지 됐지요? 그러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넓은 의미로 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아니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겠지. 자, 질량이 얼마냐? 질량이 M이라고 하자. 그럼 M을 구하는 거야. 자, 질량이 M이야. 그러면 얘가 처음에 최초 높이가 얼마에 있어? 0.8m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최초 손실을 마이너스 W라고 보면 MGH M 곱하기 G 곱하기 0.8m. 사실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에너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바로 시작해. 얘가 어차피 이 에너지나 똑같아. 얘가 여기 왔어. 그래서 이만큼을 까먹었어. 그만큼을 까먹고 남은 게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야. 그게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 제곱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고.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남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용수철을 압축시키는 거야. 그러면 용수철을 압축시킬 때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된 자리가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용수철이 그 끝에서 멈춘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되었다의 의미는 그 자리에서 용수철이 멈췄으므로 그 자리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다. 다시 얘기하면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된 자리가 상징하는 의미는 용수철이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모두 다 탄성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는 거야. 그러면 얘가 용수철 여기 있을 때 보면은 이거 정리하면은 EM이잖아. EM이 뭘로 변해? 2분의 1 곱하기 KX제곱으로 변한단 말이야. 공식을 못 외우면 답이 없지. 그럼 안 돼. 자, 여기 그대로 대입해. 2분의 1 K. 그 다음 X제곱 0.2잖아. 이런 경우 소수로 하지 말고 소수로 해도 되겠다. 0.04. 됐지? 그럼 얘가 얼마 나와? 4 나오지. 그럼 여기 얼마 나와? 합이 2 나오잖아. 최종. 그러면 어떻게 돼? M이 1kg이다 라는 걸 제일 먼저 찾을 수가 있지. 순서대로 하면 돼. 그러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여기다 또 대입하면 돼. 이렇게. 그럼 이 식에서 이거 대입하면 좌변은 8 빼기 W, 우변은 이게 1이니까 얼마야? 2지. 따라서 W는 6, 단위는 당연히 줄이지. 자, 이거 풀이한 거 한번 봐봐. 어렵지 않아. 쫄 필요가 없어요, 얘들아.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어렵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없지. 다만 여기서 손실이 생겼다. 그거를 이렇게 W로 해준다. 근데 넓은 의미로 보면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기보다는 에너지 보존인 거지. 여기 한번 봐봐. 자, 됐지? 자, 2번 풀었고 나는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넘버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도 똑같아.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워크는 FS 뭐 그런 게 포인트야. 그래서 일해주면 에너지 생긴다. 그러면 역방향으로 일을 해주면 그게 에너지 까먹는 거지. 기본 컨셉이 그래. 자, 저기 봐봐. 마찰 구간은 무조건 마이너스 워크야. 자, 그럼 물체의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M이라고 해. 처음 질량을 그냥 얘를 M이라고 해. 그래서 얘가 속도가 현재 얼마야? 4V야. 그럼 4V로 등속도 운동을 했을 거야. 마찰이 없다면. 그러다가 마찰 구간을 한번 지나. 근데 마찰 구간의 길이가 D야. 그리고 이 마찰 구간에서는 역방향으로 운동의 역방향으로 F1이라는 힘을 받는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 4V로 시작했으니까 여기를 지나니까 에너지가 까먹었어. 그래서 까먹은 에너지가 까먹은 F니까 속도가 줄었지. 속도가 줄었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줄었다는 얘기야. 그럼 까먹었어. 그래서 2V로 왔어. 또 가. 근데 가다가 마찰 구간 한번 또 만나. 이번엔 좀 심지어 길이도 길어. 그래서 길이가 2D래. 이 과정에서 역방향으로 받은 힘은 F2래. 그럼 또 까먹었어. 그렇게 해서 또 까먹고 남은 라스트 운동 에너지가 속도가 V니까 2분의 1 mv제곱 남았다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도 이걸 W라고 하지 말고 얘가 까먹은 이거 마이너스 W라고 할게. 마이너스 W1이라고 할게. 마이너스 W1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F1 곱하기 D가 되는 거야.
힘 곱하기 얘들아 마찰력이 등장을 해도 단순하게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는 기본 컨셉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까먹은 에너지를 마이너스 W2라고 할게.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F2. 참고로 요 마이너스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야 를 상징하는 거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요게 플러스잖아. 마이너스 F2 곱하기 자 주의할 점 여기는 2D야 2D. 그럼 이제 에너지 보존 식을 세워보자. 처음에 얘가 2분의 1 mv 제곱 있어. 자 이런 것도 얘들아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싹 전개를 하지 말고 2분의 1 mv 제곱 곱하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문제를 푸는 데 조금 유리하다 그랬어. 그러면 얘는 16v 제곱인 거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표현할 때도 2분의 1 mv 제곱 곱하기 16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주는 버릇을 들여. 무조건 얘가 유리해. 내 말대로 하면 여러분들 결국엔 도움이 돼.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F1 D를 뺐어. 그랬더니 남은 게 이거 남은 거야. 그러면 남은 게 얼마냐면 2분의 1 mv 제곱 곱하기 4가 남은 거지.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얘 일로 넘기고 쟤 일로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F1 곱하기 D는 2분의 1 mv 제곱 곱하기 얼마냐면 12가 남아. 됐지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여기로 또 일로 넘어가는 거 똑같이 한 번 또 하면 돼. 그럼 어떻게 돼? 이번엔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다.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mv 제곱 곱하기 4 그게 뭐냐? 여기서 운동 에너지야. 근데 여기 가면서 까먹는단 말이야? 그럼 얼마를 까먹어? 이번에는 2 곱하기 F2 D만큼. 그게 뭐야 이거지. 그렇게 했더니 남은 게 얼마야? 2분의 1 m v 제곱 이만큼이 남았다는 거지. 그럼 얘도 이거 넘기고 이거 넘겨서 다시 정리하면 이번에는 얘는 2 곱하기 여기다 해볼게. 2 곱하기 F2 D는 이거 넘겼으니까 얘는 얼마야? 2분의 1 mv 제곱 곱하기 3이 남지. 그럼 F2를 비교할 거니까 2를 또 나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다 갖다 대보면 F2 곱하기 D가 얼마냐면 2분의 1 mv 제곱 곱하기 얼마냐면 2분의 3이 남아.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것만 비교하면 된다. 그래서 얘들아 물리에서는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나오잖아. 그럼 풀이 과정을 깨끗하게 쓰는 것도 능력이야. 그래서 내가 장담하는데 글씨 개발세발 쓰잖아. 물리 못해. 잘할 수가 없어. 야 이런 거 깔끔하게 써도 어려운데 그지같이 쓰면 지도 못 알아보는 글씨로 쓰는 애들 있잖아. 나중에 지가 써놓고도 이게 뭐라고 썼는지 못 알아보는 절대 실력을 그러니까 그런 거 일단 기본적으로 글씨를 못 쓰면 대부분의 경우 근데 글씨랑 뭐 IQ나 공부랑은 매번 정비례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유리한 건 확실해. 글씨를 겁나게 못 씀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거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왜? 풀이 과정이 개판인데도 그거를 지가 알아보고 지가 행제는 거잖아. 그치? 막말로 동일한 IQ라면 글씨 깨끗하게 쓰고 풀이 과정 깨끗하게 쓰는 사람이 수학이든 물리든 다 잘해. 왜냐면 이게 풀이 과정이 수학 푸는 거랑 크거든 어차피. 물리 풀이 과정을 보면 아 얘는 수학도 어느 정도 하겠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잖아. 그래서 풀이 과정을 깨끗하게 쓰는 거 꼭 명심해. 그것도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야. 그럼 결국은 얘랑 얘는 여기 위에 아래 20 곱해주면 24대 3이 되니까 얘가 몇 배야? 8배지 8배. 그래서 4번은 답이 2번이다 라는 걸 풀었고요. 응? 5번도 해볼게. 5번 봐봐. 5번 볼게요. 넘버 5번. 자, 넘버 5번은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문제인데 처음에 운동량 충격량의 개념, 즉 운동량 보존의 개념을 써먹어야 풀려. 그래서 처음에 A와 B가 있어. A와 B에 용수철을 껴놓고 압축시켰다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좌우로 튕겨나가. 그러면 용수철을 이렇게 압축시켰어?
처음 운동량의 합이 얼마야? 0이야. 어차피 튕겨나가기 전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도 처음 속도가 0이고 얘도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처음 운동량의 합이 0이야. 근데 문제에서 보면 A, B의 질량이 각각 얘가 2M, 그다음 얘가 M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 둘은 무조건 반대로 튕겨나가지. 용수철이 중간에 낑겨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튕겨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튕겨나가고 얘는 이쪽으로 튕겨나가면 둘 중에 어느 쪽이 플러스냐 중요한 게 아니야.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은 마이너스니까 운동량의 절대값이 똑같아야 된다고. 응? 그러면 야 질량 큰 애가 속도가 빠르겠냐 느리겠냐? 질량 큰 애가 무조건 느리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얘가 V로 튀어나간대. 그럼 얘가 가진 운동량은 보시다시피 2mV가 되겠지. 그럼 승아야 얘는 속도가 얼마로 튀어나가겠어? 2V로 튀어나가지. 그래서 편의상 이쪽 운동량을 플러스로 잡고 그럼 자동으로 이쪽 운동량을 마이너스로 잡으면 자, 이 운동량 튀어나가 이제. 운동량의 합이 얼마 돼야 돼? 글씨 잘 안 보이냐? 안경 껴 안경. 이쪽으로 2mV 얘가 m의 2v잖아. 그럼 이쪽으로 2mv잖아. 그 운동량의 합이 얼마야? 0이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튕겨나가는 속도는 운동량 보존을 한번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왼쪽으로 튕겨나갔어. 그럼 이번에는 이제 에너지야. 그래서 얘들아 이게 운동량으로 풀어야 되는지 운동 에너지로 풀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럼 이제 넘어가서 딱 봐봐. A가 왼쪽으로 올라갈 때 보면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돼?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보면 얘가 이제 튕겨나갔어. 2분의 1에 2m짜리가 얼마로 속도 V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졌어. 근데 오른쪽으로 갔더니 얘가 뭘로 바뀌어? 위치 에너지로 바뀐대. 위치 에너지 갔더니 M,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나 올라갔어? H만큼 올라갔대.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냥 H라고 준 거야. 그치? 그럼 요 식에서 요렇게 날리면은 자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 2분의 1 V제곱은 GH 뭐 요런 식이 하나 나와. 뭐 더 정리하지 마. 일단 놔둬. 어차피 좀 이따 써먹을 거니까. 필요하니까 알려줬겠지. 무조건 써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더 전개하지 말고 이 상태를 일단 놔둬. 그러고서 이제 오른쪽 쳐다보란 말이야. 이러고서. 자, 오른쪽으로 갔어. 그럼 마찰 구간에서 에너지를 까먹는단 말이야. 마찰 구간에서 에너지를 까먹어. 그럼 자, 얘를 봐봐. 얘가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4v 제곱이니까 v제곱 곱하기 4. 아까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라고 그랬지. 됐지? 여기까지 있어. 근데 마찰에서 까먹는단 말이야. 그럼 마찰 구간의 힘을 F라고 해볼게. 그럼 얼마나 까먹어? F 곱하기 얼마? 승아야 얼마 이 다음에? 4H 해야지. 야, 이 정도도 안 보여? 왜 안경 안 써, 그러면 너는? 원래 먼저 끼는데 응. 안경을 못 들고 왔어요. 뭐라고? 안경을 못 들고 왔어요. 아, 안경을 오늘 못 들고 왔다고? 그럼 이 정도 보이긴 해? 약간 흐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얘가 운동 에너지 이만큼 가다가 마찰 구간에서 이만큼을 까먹었어. 그래서 남은 운동 에너지가 얼마래, 지금? 운동 에너지 이제 얼마 남았어? 마찰 구간 지났더니 어떻게 됐어? 정지했어. 그럼 남은 운동 에너지 얼마야? 0이라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0으로 끝난다고. 됐지? 그러면 여기 봐봐. 요 식을 정리하면 자, 4 날리고 그러면 FH는 F 곱하기 H는 어떻게 돼? 요거 그대로 남으니까 2분의 1 M V 제곱이 남는다고. 우리 지금 목적이 뭐 구하는 게 목적이야? 목적이 뭐 구하는 거야? F 이거 구하는 거야.
F를 구하려고 했더니 이쪽이 2분의 1 MV 제곱꼴 돼 있지? 그래서 여기서 대입할 거야. 이 식이 뭐냐면 다시 써보면 그래서 M도 사실은 약분할 필요가 없었던 게 2분의 1 MV 제곱이 MG H였던 거야. 그럼 여기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얼마 대입하면 돼? 그대로. MGH 그대로 대입하면 돼. 근데 H가 이렇게 있으니까 H는 날리고 그럼 F가 얼마 남어? F 얼마 남어? F 얼마 남았어? MG 남았지 MG. 자 5번까지 풀었어. 요런 식으로 풀어가면 돼. 자 5번까지 풀었어요. 그 다음에 6번부터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풀어봐. 실력업까지는 안 해도 나머지는 꼭 풀어보시라고. 본인이 직접 풀어봐야 돼. 안 풀어보면 안 돼. 그 다음에 연료율 102페이지, 103페이지는 그렇게 안 어려웠잖아. 그래서 105페이지 푸는 것도 크게 특이사항이 없었을 거야. 승아 105페이지 풀려있어 안 풀려있어? 거기 별로 없잖아. 그 다음에 106페이지도 되지? 106페이지. 거기 못 풀었다고? 거기까지였다고 숙제가? 그럼 106페이지 봐봐. 야 승아 106페이지. 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거기 106페이지 풀어봐. 규민이는 뒤에 풀었냐 못 풀었냐? 여기 지금 빨리 풀어. 얘들아 지금 교실에 있는 친구들한테 106페이지 풀으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106페이지가 혹시 안 풀려 있으면 빨리 풀어. 풀었어? 4분의 1에 15.
자, 얘들아 보자. 거기 보면 1번부터 빠르게 알아보면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에너지의 일부는 저열원으로 빠져나가고 이제 써먹은 거, 그러니까 써먹은 거 미처 못 써먹은 게 따지면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열 효율은 항상 100%가 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고, A의 열 효율은 4분의 1이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값은 15, 2 제로가 되겠지. 여기까지 특이한 거 없잖아. 그 다음에 4번, 열기관이 한 일이 일정할 때 고열원에서 흡수하는 열 에너지가 작을수록 효율이 큰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열기관에서 한 일이 일정해. 자, 효율이 뭐냐면 얘들아, 받은 에너지분의 한 일이야. 그럼 어떤 애가 효율이 E1이라고 해? 그럼 얘는 Q1분의 W고, 어떤 애는 효율이 E2라고 해? 그럼 얘는 받은 에너지는 다른데 한 일은 똑같아. 그러면 이게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돼? 효율이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에너지를 많이 받았는데 일을 했어. 근데 어떤 애는 에너지를 조금 받았는데도 같은 일을 했어. 그럼 에너지 조금 받아서 같은 일을 한 게 당연히 효율이 높은 거지. 그래서 1번은 X. 그 다음에 2번도 X. 열은 모두 1로 전환될 수 없어. 못 써먹는 에너지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값은 얼마야? 4, 2가 되는 거지. 승아 4, 2 그게 나오지 바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디귿은 기억보다 작다. 맞지? 기억, 니은, 디귿 승아 칸 다 채웠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107페이지부터 여기는 별로 안 어려워. 그래서 꼭 해.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잖아.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볼 거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잖아. 화요일 다음에 목요일은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 이틀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110페이지까지는 페이지 107에서 110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엔 안 풀려있다 하더라도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안 어려우니까, 어려운 게 없으니까 내가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꼭 풀어서 셀프 체킹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뒤로 가면 이제 112, 113 이제 칸 채우기가 나오잖아. 이게 역학 총 복습이야. 쉽게 말하면 역학 총 복습. 당연히 셀프로 해봐. 그러면 뒤로 가봐. 중단원 마무리 문제도 지금 내가 두 개만 풀게. 뭐를 풀을 거냐? 4번, 5번이 조금 어려워. 그래서 내가 어려운 걸 푸는 거야. 내가 어려운 거를. 4번, 5번을 내가 풀고 6번은 얘들아 하지마. 6번을 뭐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닌데 6번은 지금 풀기엔 너무 고생해서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뭐 승하도 뭐 당장 내일 뭐 물리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언젠가 또 한 번 이거 나중에 한번 배우는 거지. 미리 배워두는 거니까 6번은 넘어가고 4번, 5번이 어려워. 그럼 4번, 5번보다 딴 애들은 좀 쉽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해라는 거지. 해보라는 뜻이야. 그럼 지금부터 내가 114페이지에 4번, 5번 이렇게 두 개를 풀어볼게. 자, 지금부터 풉니다. 페이지 114페이지에 넘버 4번부터 해볼게. 4번 풀고 좀 이따 5번 바로 연결해서 풀을 거야. 자, 4번부터 보자. 얘가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돼서 이쪽이 빗면이야. 그러고서 A를 여기다 놨어. 이게 A야. 그리고 요점이 P점이고 요점이 Q점이야. 그럼 여기서 놓으면 얘네 둘이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지 당연히. 승아야 여기서 얘가 A고 B야. A랑 B랑 누가 더 빨라? 저런다고. 지금 이제 오래간만에 운동방정식 보니까 둘이 무조건 똑같이 가지. 누가 더 빠른 애 없어요. A랑 B랑 무조건 속도가 똑같습니다. 운동방정식 할 때 끈으로 묶여있으면 무조건 같이 간다 했어 안 했어? 누가 더 빠른 게 없어요. 둘이 얘가 V야. 그럼 얘도 V야. 얘가 10m/s야. 그럼 볼 것도 없이 얘도 10m/s라고. 그 말이 뭐냐면 얘네 둘은 무조건 속도가 똑같다. 이걸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고. 시간 지나면 저렇게 헷갈리고 까먹는단 말이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잖아. 그럼 어차피 A가 있고 얘들아 B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두 개만 생각하면 돼. 왜냐면은 여기 지금 용수철이 없잖아. 용수철이 없잖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두 개만 생각하면 돼. 자, 우선 증감으로 볼게. 처음 시작할 때 승아야, A가 속도가 얼마야? 4번 문제. 처음에 손으로 잡고 있을 때 0이지. 그 다음에 손을 놓으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속도가 얼마인지는 아직 몰라도 나중 속도가 V가 돼. 그래서 얘가 속도가 0에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V가 됐다고 치자. 그럼 지금 저만큼 H만큼 B가 H만큼 낙하했더니 속도가 현재 속도가 V라고 해보자. 그럼 잘 들어봐.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해 볼게. A의 운동 에너지는 처음과 나중이 승아야 늘어나 줄어들어? A의 운동 에너지 늘어나지. 0에서 V 됐으니까 무조건 늘어나지. 그럼 B의 운동 에너지는? 얘도 무조건 늘어나지. 왜? 얘도 0에서 속도가 V가 됐는데. 그 다음에 A의 위치 에너지는 변화량이 어때? 없어요. 왜? 옆으로만 가잖아. 그러니까 변화량 자체가 없어. 수평면에서 움직이니까 A는. 대신에 B는 아래로 내려가지. 그럼 위치 에너지 변화가 쉽게 말하면 양수야, 음수야? 여기가 음수 나온다고.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B의 줄어든 위치 에너지로 A와 B의 운동 에너지를 만든 거야. 이때 주의할 점, B의 위치 에너지로 A의 운동 에너지를 만든 것도 아니고 B의 위치 에너지로 B의 운동 에너지만 만든 것도 아니야. 무슨 말이냐? B의 위치 에너지로 A와 B의 합친 운동 에너지를 만든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렇고서 자, 질량 봐봐. 질량이 지금 A가 B의 2배 되잖아. 그러면은 A는 M이라고 그냥 하면 B는 EM이라고 하면 돼. 됐지? 그러고서 여기다가 얘들아 에너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해놨잖아.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돼. 그러면 속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V라고 설정을 해봐. 그러면 A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면 2분의 1 mv 제곱이겠지. 아니지, 2분의 1? 맞지. 지금 B가 2배인가? A가 B의 2배니까 미안. A가 B의 2배니까 A가 2m이고 B를 m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A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V 제곱이 돼야지. 지금 V가 얼마인지 아직 모르지만. 그럼 똑같은 원리로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 제곱 이렇게 돼야지. 됐지?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 두 개 합치면 운동 에너지 총 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B가 줄어든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승아야? B가 질량이 M이야, M. EMG. 왜 EMGH야? B가 질량이 M이라니까? 그럼 그냥 MGH지. 얘는 마이너스 MGH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이거 줄어서 이거랑 이걸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면 2분의 1 곱하기 얘네 둘이 합치면 얼마야? mv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거기서 줄어든 위치 에너지를 뺐더니 0이 된다. 그래서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또는 이렇게 써도 되고 늘어난 운동 에너지의 절대값과 줄어든 위치 에너지의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mv제곱 곱하기 3이랑 mgh랑 똑같다. 이걸 만족하는 V가 얼마니?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그러면 여기 m 날리고 그러면 얘가 2분의 3이잖아? 그럼 1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V 제곱이 3분의 2 GH가 되니까 V는 루트 3분의 2 GH가 이런 거 유리화 같은 거 안 해도 돼 얘들아. 고등부에서는 분모의 유리화 이런 거 안 해. 그래서 하다 보면 답이 루트 2분의 1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 중학교 때까지만 열심히 유리화 배워서 보통 뭐라고 써? 2분의 루트 2라고 쓰잖아. 근데 답에 이렇게 써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자, 속도까지 구했어. 보기 보자, 보기.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지. 얘들아 왜 그러냐면 잘 들어봐. 이 문제에서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은 0이 돼야 돼. 근데 A 봐봐. 위치 에너지 A 봐봐. 위치 에너지 안 변했잖아. 근데 A는 운동 에너지가 늘어났지. 그럼 A는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이 무조건 늘어났지. 그지? 그렇다면 B는 볼 것도 없이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이 어때야 돼? 무조건 줄어들어야지. 그래서 기억 틀렸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위치 에너지보다 클 리가 없지. 왜 그러냐면 야 B의 위치 에너지 가지고 A와 B의 운동 에너지를 만들었어. 그러면 얘랑 1대1로 비교하면 얘가 무조건 크지. 합쳐야 똑같으니까. 니은도 틀렸어. 디귿은 뭐야? 여기 저기 써있잖아 여기. 자 5번도 비슷한 문제야. 5번도 여기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바로 내가 풀을 거야.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쉬자. 5번도 바로 풀을 거니까 빨리 문제 한번 읽어봐. 5번. 아니다 얘들아 동영상 여기서 끊을 테니까 여기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5번을 한번 풀어봐. 방금 내가 해줬잖아. 그래서 얘도 결론은 힌트를 주면 A의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따져보고 B의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따져봐. 그럼 얘도 똑같이 B의 위치에너지를 잃어버려. 그걸로 A랑 B의 운동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승아야 A는 옆으로만 가니까 위치에너지 변화가 없잖아. 그 다음에 거기서 이동거리가 D지. 그러면 오른쪽에서 B가 내려간 높이가 얼마야? 그것도 D라고. 왜냐하면 A가 옆으로 간 게 B가 내려간 거랑 똑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게 힌트야. 그럼 여기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5번을 한번 풀어봐. 그래서 1교시 동영상은 난 여기서 마치고 2교시에 내가 저거 5번을 풀어줄 테니까 니들도 되나 안 되나 한 번은 해보라고. 그래서 넘버 5번 페이지 115페이지 115페이지 넘버 5번 풀어보고 2교시에 보자. 1교시는 여기서 끊을게.